한 배달기사가 상가 계단 밑에서 대변을 보고 음란행위까지 한 뒤 도주했다는 제보가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은 경남 창원시의 한 상가 지하 계단에서 벌어졌습니다. 피해자 A씨는 최근 배달기사 커뮤니티에 대변 누고 도망간 배달기사를 찾는다는 글을 올리며 영상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배달기사가 바지를 반쯤 내린 채 구석으로 이동해 헬멧, 마스크, 바지, 속옷, 심지어 양말까지 벗은 뒤 쪼그려 앉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양말을 이용해 엉덩이를 닦는 장면까지 그대로 담겼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이를 목격하고 직접 항의하며 뒤처리를 요구했지만 배달기사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확산 중이며 일부 네티즌들은 배달 앱 회사에 항의하고 경찰 수사를 요구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추격극 끝에 상습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한 남성 A씨가 잠기지 않은 차량 4대에서 총 6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범행은 모두 낮 시간대에 이루어졌으며 A씨는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타 실내로 침입해 수납함 속 현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폐쇄회로 CCTV 영상에는 A씨가 차량에 들어간 뒤 실내 등까지 끄며 치밀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A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한 모텔에 투숙 중인 것을 확인해 잠복 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퇴실 중인 A씨가 경찰의 신원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를 시작하면서 1km에 달하는 추격전이 벌어졌다. 끝까지 그를 쫓은 경찰은 마침내 A씨를 붙잡고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단순한 실수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차량 내 귀중품 보관 및 문잠금 확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30억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해킹해 현금화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관은 해킹 조직원 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총책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주말 사이 모바일 쿠폰 업체 관리자 계정을 해킹해 7,687개의 상품권을 자신들이 지정한 번호로 발송했습니다. 이후 전국 22개 대형마트에서 이를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해 현금화했는데 상품권 핀번호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해외 총책은 텔레그램을 통해 교환책들에게 핀번호를 전송했고 국내 인력은 고액 알바라는 명목으로 모집됐습니다. 교환된 상품권은 수거책을 통해 현금화, 송금책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9개월간의 추적 수사를 벌여 CCTV와 텔레그램 기록을 분석해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명현,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명현이 흉기를 사용해 30대 남성을 살해하고 차에 불까지 지른 계획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직후엔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식사를 하고 복권을 구매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20분 만에 흉기를 버리고 시신을 유기한 뒤 차량을 방화했다며 명백한 고의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명현 측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김명현은 지난 11월 충남 서산의 한 식당 앞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남성 A씨를 차량 안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이달 3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진로 변경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60대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4차례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5,2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A씨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차선 변경이나 좌회전하는 차량까지 일부러 들이받았습니다. 심지어 브레이크를 늦게 밟거나 방향을 조작해 사고를 유도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는데요. 이러한 반복된 사고의 수상함을 느낀 보험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블랙박스 분석 끝에 A씨의 수법이 들통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보험금으로 생활비를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A씨는 보험사 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조사를 마친 경찰은 그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경남 하동의 한 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 안에서 지적장애 여성이 숨진 사건 기억하시나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직원 2명만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사망 직전 2차례의 순찰차 교대, 순찰 근무 기회가 있었던 경찰 3명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제19 감싸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숨진 여성은 지난해 8월 16일 새벽 파출소 순찰차에 탑승해 무려 36시간 동안 방치된 채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순찰차 문을 잠그지 않았던 경위 A씨는 과실치사, 피해자가 파출소 문을 두드렸을 당시 당직을 서지 않고 잠들어 있던 경감 B씨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반면 피해자를 발견할 기회가 있었던 다른 경찰 3명은 징계만 받기로 하면서 형사처벌은 피했습니다. 심지어 지휘라인인 파출소장과 하동서장은 직권 경고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3단봉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이유는 시진핑 기증도서 자료실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낮 12시 15분쯤 서울대 중앙도서관 4층에 있는 시진핑 기증도서 자료실에서 A씨는 왜 시진핑 자료실이 서울대에 있냐고 고함치며 3단봉을 꺼내 휘둘렀습니다. 그는 자료실을 폐쇄해야 한다며 소란을 피웠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곧장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나 파손된 물건은 없었지만 가방 안에는 흉기도 함께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A씨에게 특수협박, 특수폭행,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했고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2014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울대를 방문하며 기증을 약속한 1만여 점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5년 서울대 도서관에 설치된 것입니다. 정치적 상징물이 대학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도 해석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예인의 가짜 사망 뉴스를 반복해서 퍼뜨리는 악질 유튜브 채널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아있는 사람 다 죽이는 채널 나왔다는 제보글이 올라왔고 이 글에서 문제가 된 채널이 공유됐습니다. 구독자 1만 3천여 명을 보유한 해당 채널은 매일 2~3건씩 가짜보고 소식을 쏟아내고 있었는데요. 소개란에는 연예계의 핫한 뉴스와 비밀을 전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언급된 인물들이 모두 살아있다는 것. 이순재, 백일섭, 선우용여, 김연아, 김다연 등 수많은 연예인들이 이미 사망한 것처럼 묘사돼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배우 이순재 90세로 자택에서 별세 전 국민 충격이라는 터무니없는 내용의 영상까지 올라왔습니다. 누리꾼들은 다 같이 신고하자 악질 중에 악질이라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짜뉴스로 조회수와 돈을 벌려는 유튜브 채널이 버젓이 운영되는 현실에 신고와 플랫폼의 강력한 제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